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놓인 책상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화면이 그 자리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왜 묻느냐고 의아해하며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의 거두인 이마누엘 칸트와 동양의 깊은 심층 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 유식학은 이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칸트가 제시한 12범주와 불교 유식학의 8식체계를 교차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제조하고 구성해내는지 그 정밀하고도 경이로운 공정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학술적인 지식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의미를 천천히 소화할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인식의 근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바라보시는 일상적인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인식이 출발하는 첫 번째 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동하는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능력을 칸트는 감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 감성에는 대상을 수용하기 위해 결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필수적인 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칸트 철학이 철학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혁명적 발상은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미리 갖추고 있는 선험적 형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인류는 결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시공간이라는 특수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감성은 동양의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전오식과 완벽하게 조응합니다. 전오식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 즉 안, 이, 비, 설, 신을 통해 외부의 대상인 오경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인지의 첫 단계입니다. 아직 마음속에서 이것이 붓다, 이것이 뜨겁다라고 언어나 개념을 통해 분별하기 이전의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직관의 단계라는 의미에서 유식학에서는 이를 현량이라고 부릅니다. 칸트의 관점을 빌리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 없다면 전오식의 감각 데이터는 애초에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즉, 칸트의 감성과 유식학의 전오식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처음으로 접속하는 인식의 제1관문이자 수용창구라는 점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식의 두 번째 단계이자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성이라는 창구를 통해 들어온 파편화된 감각 자료들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질서도 명확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혼돈 상태입니다. 이 무질서하게 흩어진 감각 자료들을 조립하고 종합하며 마침내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지적 능력을 칸트는 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오성이 대상을 지식으로 조립할 때 사용하는 12가지의 정밀한 설계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철학사에서 그토록 유명한 12범주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논리적 형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오성의 개념을 4가지 상위 유목으로 분류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량, 성질, 관계, 양상입니다. 대상이 단일한지 다수인지 혹은 총체적인지를 파악하는 분량의 틀, 어떤 성질이 실제하는지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성질의 틀, 대상 간의 연결 방식을 규정하는 관계의 틀, 그리고 사물의 존재 방식이 그저 가능한지 아니면 필연적인지를 결정하는 양상의 틀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범주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틀은 단연코 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인과율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휴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외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필연적 법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연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날카로운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휴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아 나는 휴을 통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인과율이 결코 경험에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귀납적 습관이 아니라 경험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갇혀진 인식의 규칙임을 치밀하게 논증해냈습니다. 단순히 배가 지나가고 파도가 친다는 두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넘어 배가 지나갔기 때문에 파도가 친다는 필연적인 법칙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오성의 인과 범주가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동일한 인과율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조립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없는 보편적인 과학적 법칙을 세울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과율은 무수히 흩어진 사건과 사건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엮어주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인식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오성과 12범주의 작동은 동양의 유식학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유식학의 심층을 구성하는 제육의식과 제칠말라식의 기능이 결합된 영역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먼저 칸트의 오성이 범주를 사용해 이것은 한 송이의 꽃이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유식학에서 제육의식이 대상을 요별하고 추론하는 작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제육의식은 오성의 12범주를 도구로 삼아 감성이 물어다준 감각적 파편들을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여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유식학에서는 우리가 범주를 통해 세상을 이처럼 객관적 실체로 재구성하고 분별해내는 작용을 가리켜 식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이라는 준엄한 의미에서 변계소집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발을 딛고 있는 굳건한 객관적 세계가 실은 우리의 제육의식이 12범주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허공에 직조해낸 관념의 그물망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통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칸트가 제창한 오성 철학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선엄적 통각이라는 심오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인식과 판단의 배후에는 늘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통일된 자아 중심적 인지 주체가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식학에서 바로 이 근원적인 나라는 통일성과 집착을 제공하는 것이 제칠말라식입니다. 제칠말라식은 끊임없이 자아에 집착하며 아집을 부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인식을 철저하게 주관화시키는 심층의 뿌리입니다. 서양의 칸트가 치밀하고도 차가운 이성적 논리로 도출해낸 선엄적 통각이 동양의 유식학이 명상과 통찰을 통해 꿰뚫어본 제칠말라식의 자아 집착 메커니즘과 이토록 완벽하게 조응한다는 사실은 지성사의 거대한 경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적 여정을 인식의 가장 깊은 근저,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단계로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이성은 오성에 의해 구성된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들을 훌쩍 넘어서서 세계의 기원, 불멸의 영혼, 신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궁극적인 전체를 파악하고자 끝없이 갈망하는 고도의 형이상학적 능력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된 초점은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감성과 오성의 생생한 작용에 맞추어져 있지만 칸트의 이성 단계 역시 유식학의 가장 깊은 근본 마음인 제8아레야식과 필연적으로 연결됨을 짚고 넘어가야 온전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8아레야식은 우리 의식과 우주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무수한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인식의 최종 근거이자 근본식입니다. 칸트의 이성이 개별적인 지식을 초월하여 보편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인식의 궁극적 토대이듯 아레야식 역시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무시래의 법집과 우주의 보편적 이법을 끊임없이 발현시키는 생명의 거대한 바다입니다. 서양 철학의 이성이 지식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규제적 원리로서 지시하는 방향타라면 그 작용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심층의 거대한 정보 창고이자 근원적인 동력이 바로 제8아레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방대한 동서양의 체계가 비로소 하나의 꿰미로 엮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깊고도 긴 강의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의 칸트 인식론과 동양의 불교 유식학을 거침없이 횡단하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계를 직조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밀도가 높고 복잡한 이론적 전개가 이어졌습니다만 세세하고 복잡한 이론의 증명은 저와 같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에서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가셔야 할 단 하나의 명확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실제라고 굳게 믿으며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 굳건한 세상은 결코 외부 세계 그 자체의 객관적인 민낯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제8아레야식의 근원적 종자가 발현되어 제6, 제7의식이 활동하는 오성이라는 작업장에서 12범주라는 정교한 도구로 조립되고 마침내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좁은 창구를 통해 우리 눈앞의 스크린에 띄워진 하나의 거대한 가상현실, 즉 시계 변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결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번역되고 채색된 한 폭의 주관적인 그림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준엄한 사실을 뼈저리게 통찰하는 순간 우리의 팍팍한 삶은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의 식이 만들어낸 좁디 좁은 인식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과 환영에 집착하며 수많은 고통을 잉태해왔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려낸 그림 속의 거센 폭풍우를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그려내고 있는 붓을 단단히 쥐고 있는 주체, 즉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을 고요하고도 냉철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모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자 인문학이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와 위안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메마른 지성을 깨우고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더욱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이 지난한 지적 탐험의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지혜와 사유의 길을 함께 걷는 광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